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길잡이 건강대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질병이죠. 마치 감기처럼, 아니 어쩌면 감기보다 더 무섭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약 잘 챙겨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약 복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효를 떨어뜨리고 병을 더 악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먹어선 안 될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비밀리에 숨겨져 있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5가지 음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피해도 약 효과는 훨씬 좋아지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지 마세요 하고 끝내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각 음식별로 왜 안 좋은지, 어떤 대체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진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혹시 주변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드시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가 왜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과일 주스의 숨겨진 위험.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과일 주스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비밀은 바로 당에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과일 자체의 당분만으로는 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달리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 조절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당분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을 심화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과일 주스는 설탕물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하며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과일 주스를 즐겨 마시던 박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그래도 과일은 몸에 좋겠지라며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아졌고 결국 의사 선생님께 혼쭐이 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일 주스 대신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높여 과식을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챙겨 먹기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착즙 주스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좋은 대안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과일 주스의 위험성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아셨죠?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는 견과류의 숨겨진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견과류. 알고 먹어야 약, 모르고 먹으면 독. 견과류. 몸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견과류를 무심코 먹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견과류의 문제는 바로
칼로리와 염분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몇 알만 먹어도 금세 100칼로리를 넘어가죠. 특히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지방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하는 견과류 중에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짭짤한 맛이 나는 볶음 땅콩이나 꿀을 발라 만든 견과류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김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한 봉지씩 볶음 땅콩을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계속 높아졌고 결국 의사 선생님께 당장 볶음 땅콩부터 끊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견과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조절입니다. 하루에 아몬드 20알, 호두 5알, 땅콩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견과류를 미리 소분해 놓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꺼내 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봉투에 하루 섭취량을 미리 담아두면 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견과류에 숨겨진 함정을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흰쌀밥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밥이 주식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흰쌀밥,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혈당 폭탄. 자, 드디어 밥 이야기입니다. 밥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흰쌀밥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폭탄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섬유질이 거의 없어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를 악화시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흰쌀밥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밥 없이는 못 산다는 최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밥은 꼭 먹어야 힘이 난다며 매 끼니 흰쌀밥을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물론 극단적으로 밥을 끊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흰 쌀밥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잡곡, 보리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현미의 거친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현미의 비율을 늘려가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밥을 차갑게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흰쌀밥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이나 찌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트륨 폭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물 좋아하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국물, 시원함 뒤에 숨겨진 나트륨의 더 뜨끈한 국물, 쌀쌀한 날씨에 몸을 녹여주는 최고의 음식이죠. 찌개나 국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국물 음식이 혈압을 걷잡을 수 없이 높이는 나트륨 덫과 같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사 먹는 국물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희석하기 위해 몸은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이 할머니 한 분은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짭짤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국물부터 끊으세요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물 음식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너무 가혹하죠. 국물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은 적게 먹는 것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최대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다시마, 멸치 등으로 육수를 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많이 넣어 국물에 시원한 맛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서 국물 음식을 사 먹을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물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국물에 숨겨진 나트륨의 덫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가공육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 주세요. 가공육 맛있지만 건강에는 적신호.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 음식은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적신호와 같습니다.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발색제, 보존제와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며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특히 가공육에 많이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로 사용되는데 우리 몸속에서 아민이라는 물질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햄을 너무 좋아했던 정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샌드위치에 햄을 넣어 드셨고 저녁에는 햄을 넣은 부대찌개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가공육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가끔씩 가공육을 먹고 싶을 때는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안심과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섭취할 때는 채소를 함께 먹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5가지 음식, 즉 과일 주스, 견과류, 흰쌀밥, 국물, 가공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약 효과는 훨씬 좋아지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노력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